내 아이가 소심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소심하든지 아유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네 했는데 소심한 걸 닮았어. 예. 그럼 아이가 소심하면 1인데 거기에 엄마의 소심함에 9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열이 되네요. 그렇죠. 이만해지네요. 그러니까 요만한 소심함을 이만하게 느끼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부모, 특히 엄마의 무의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정신과 의사한 지 30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엄마들의 고민, 엄마들의 심리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사실은 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진료실에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문제 네네. 아이들을 네네. 그 아이들의 문제가 방치되거나 학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네네.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는데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예. 엄마들이 다 이래요. 아, 나는 아이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왜 아이가 아이가 힘들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엄마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 속에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들이 없잖아요. 없죠. 특히 예. 이 프로를 보시는 엄마들은 너무너무 다들, 아이를 사랑하기 예.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랑 속에 독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독은 엄마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 독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엄마들의 심리, 그 안에서도 무의식에 집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엄마들이 다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간극이 뭘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으로는 아닌 거죠.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속에 불안이 들어가 있다. 사랑을 하는데 계속 불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근데 거꾸로 엄마의 사랑 속에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다. 욕망이 들어가 있다. 그럼 아이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욕망이 계속 들어가니까 음, 그 엄마의 욕망에 못 미치는 아이는 음, 항상 열등감 속에 빠질 수뿐이 없잖아요. 네. 굳이 엄마의 무의식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엄마 색안경이란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네네. 엄마가 까만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그냥 하얀 피부인데 엄마가 까만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검은애 걱정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집게 해가지고 검은 피부를 닦아주려고 한다든지. 한다고 닦아준단 말이야. 하루에 3번씩. 근데 아이는 막 엄마 나 괜찮아 그러는데 안 돼 너는 깨끗해야 돼 하고 엄마가 계속 닦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많은 엄마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내가 예. 검은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엄마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불안해도 내가 불안한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엄마의 무의식이 그러면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냄새, 엄마 냄새. 엄마 네네. 색안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돼지 갈비집에 나오면은 돼지갈비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네. 그 오랜 기간 나죠. 방향제를 뿌려도 예, 나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아이들도 24시간 엄마 냄새를 맡거든요. 엄마의 마음 냄새를. 네. 그 냄새가 고스란히 아이한테 배서 네.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 그 냄새를 풍겨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냄새가 정말 그 냄새가 아니라 엄마의 말과 행동 속에 묻어난 은유적인 표현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진짜 실제 향이나 예. 엄마의 살 냄새가 아니라 마음 냄새죠. 마음 내가 냄새.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는 예, 예. 마음이죠. 자녀를 우리 아이 진짜 우리 아이 괜찮아. 우리 아이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진짜 보고 있다면 네네. 그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괜찮아의 대접을 받아요. 아들이 하나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들이 소심해요. 예. 친구가 야 안녕 하고 인사했는데 얘는 엄마 뒤에 쏙 숨어버려. 네네. 그래서 엄마는 가슴이 쿵 하고 놀래죠. 아이고 저 소심해서 어떡해. 소심해서 그래가지고 어떡해. 엄마가 아이고 저 소심한 거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스피치 학원에도 보내고 운변 학원에도 보내고 네네. 또 아이를 학교 가기 전에 연습시켜요. 우상아 너 먼저 가서 인사해. 나 우상이 안녕 연습해봐 이러고 엄마가 연습시켜요. 실제 예. 많이 있거든요. 예. 아예 익숙합니다. 사회성을 기른다고. 그게 엄마의 애틋한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죠? 예.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독일까요? 엄마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아이 소심해. 내 아이 소심해라는 예. 색안경을 끼고 네네. 어떤 마음을 계속 풍겨요? 이 소심해서 어쩌나, 소심해서 어쩌나 하는 불안 아, 냄새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있네요. 그렇죠. 네. 내 아이는 소심해라는 색안경을 끼고 내 아이는 불안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그게 무의식이에요. 예. 계속 주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 보내면서 우상아 화이팅 이러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저걸 어쩌나 하는 예. 마음이에요. 예. 그럼 아이는 어떤 냄새를 받아요? 나는 소심해? 나는 엄마의 걱정을 어, 안고 사는 아이. 엄마의 불안을 그냥 안고 사는 애예요. 네. 그래서 얘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네 소심하니 이런다고요. 어. 엄마가 계속 소심하게 보니까 예. 그 소심함이 엄마 그 아이한테 뵈서 그 소심함을 풍기고 살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아이를 사랑하고 네네. 의식적으로 내 아이 소심한 거를 좀 고쳐주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지만 네네. 끊임없이 엄마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 아이는 소심하다는 그런 색안경을 계속 보고서 그 냄새를 알게 모르게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짜여질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소심하다고 하는 것은 내성적인 성향 중에 하나잖아요. 내성적인 네네네.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소심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성적인 성향이 기질이잖아요. 기질이죠. 그거를 엄마가 타고난 기질이죠. 타고난 기질이죠.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때 엄마가 3년을 노력한다고 이게 바뀌나요? 네. 저도 소심한데 예. 선생님 얘 소심하세요? 소심하죠. 소심한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소심하니까 조금씩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고 1도씩 바꿔 나가면서 용기도 내고 이러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기질이거든요. 내가 그리고 스스로잖아요. 엄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네.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당당한 아이예요. 아, 자신감 있는 아이. 그게 의식이라면 의식적으로는 내 아이가 당당했으면 좋겠어. 우상이는 당당해. 너는 당당한 아이야. 하지만 그건 입말이고요. 마음말은 어때요? 속말은 걱정되는 거죠. 소심한데. 소심한데.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입말하고 만말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네요.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너는 당당해 하는 말을 몸에 배게 될까요? 아니면 소심하다라는 그 마음말이 무의식에 깔릴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그렇죠. 왜 아빠는 아니고 엄마인가요? 영향이 있나요? 아빠의 무의식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빠의 무의식은 실제로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빠는 어떤 영향이냐면 아빠는 드러나는 팩트로 영향을 줘요. 아이를 네. 대놓고 무시한다든지, 네네. 아이한테 너는 왜 요 모양이야? 한다든지, 네. 실제 아빠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예. 눈빛이나 입말에 영향을 주나요? 입말의 영향과 어. 실제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네. 엄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엄마하고는 그러냐면 달라요. 엄마는 24시간 아이랑 계속 같이 같이 있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엄마 속에서 엄마의 피와 살과 감정을 느끼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직장에 가건 뭐하건 항상 무의식 속에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가요?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뭐가 나도 엄마는 아이가 먼저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를 불안해해요. 예. 사실은 예. 생존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엄마는 생존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일면 당연하다라고 당연한 거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무의식에 불안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예요. 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불안 속에 빠져 있는 엄마라 기본으로 모든 엄마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불안은 있지만 그거는 그냥 평범한 불안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불안이 더 깊게 빠지는 경우죠. 내 아이 소심하네 하고 그냥 별 생각 없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심함에 꽂혀가지고 그 아이의 소심한 거를 색안경을 끼고 포커스를 다 소심한 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죠. 선생님, 그거의 원인은 뭘까요? 정도의 차이가 엄마마다 다른. 그러니까 걱정은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지만 어떤 엄마는 더 많이 걱정하고 그렇지 않은 엄마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투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투사를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키워드 투사,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요? 내 아이가 소심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 엄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소심하든지 대범한 사람들은 소심해서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힘든 거를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네네. 몰라요. 그 마음을. 근데 소심한 엄마는 자기가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얘 나처럼 살면 인생 또 힘들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내 근데 걱정이었네요. 그렇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소심한데 우리 아이도 소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네네. 무의식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도 아유 얘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네. 네. 이건 닮았고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네 했는데 소심한 걸 닮았어. 예. 아이가 소심함이 1인데 거기에 엄마의 소심함에 9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열이 되네요. 그렇죠. 이만해지네요. 그러니까 요만한 소심함을 이만하게 느끼는 거니까 큰일 난 거죠. 예, 미리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엄마나 소심해하고 아이가 엄마나 이거 좀 고쳐줘 이러는 게 아니잖아. 아이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는. 네네. 이거 무슨 일일까 그런 뭐 거거든요. 아이는 예. 갑자기 엄마 갑자기. 뭐 나는 잘 모르는 소심한 이런 걸 가지고 다니기 싫은 스피치 학원 보내라 자기는 안 맞는데 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벌써? 벌써 이제 소심한 아이가 나는 돼버렸네요. 문제 아이가 되는 거고 뭔가 고쳐야 되는 아이가 되고 엄마 말이 하기 싫은 걸 따라야 되는 아이가 되고 그럼 당당한 아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엄마는 아이를 당당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심한 걸 고쳐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이를 더 소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엄마의 의식, 사랑한다는 엄마의 사랑해서 아이를 고치겠다는 의식이랑 예. 진짜 무의식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한테는 더 독이 되는 거죠. 왜? 그런다고 아이가 고쳐지나요? 그건 기질의 문제니까. 안 안 고쳐지죠. 고쳐지죠. 잠깐 그렇게 했지만 다시 역시나 예.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이에 대해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 쟤는 안 되는구나. 무의식 쪽에. 무의식 속에 당연히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벌써 내 아이를 완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의 문제를 나의 소심함을 뒤집어 씌워서 점수를 이미 깎고 본단 말이야. 그래, 우상이는 소심해. 그래, 거기서 어떻게 잘 살아나야지. 이런 느낌이 무의식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100점짜리 아이가 아니라 완전한 아이가 아니라 점점 점수가 깎이면 그냥 불쌍한 아이, 내가 그렇죠. 보듬어줘야 될 아이,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그러니까 하는 짠한 거네요. 사랑이 들어가고 짠한 사랑이요. 손을 더 많이 가게 되고 예. 내가 쟤는 저러니까 내가 더 돌봐줘야 되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인생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자발성 죽고 네. 문제 있는 아이가 되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가 되고 네. 이러면서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가 시작부터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질 싸움을 하게 되면 고쳐지나요? 기질은 타고난 걸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인정해야죠. 왜 인정해야 되냐? 네네. 누가 낳았어요? 제가 나오죠. 왜 그렇게 엄마. 낳으셨어요? 그 질문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타고나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얘를 내가 이렇게 낳았어. 예. 내 남편이랑 예. 완전체잖아요. 시작부터 완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어떻든 간에. 예. 기질은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예. 어른이 되고 성장한 청소년 때부터 나는 이게 좀 문제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1도씩 변화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자기 성장의 숙제인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에. 그리고 어떤 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 나이대에 따라서. 그것이 맛이고 멋이거든요, 인생에. 근데 그거를 내성적인 아이를 엄마가 어려서 1년 사이에 딱 본 적 있으세요? 못 바꿀 것 같아요.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건 오은영 박사님 10분이 3년 내내 그 아이 기질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10분이 이 아이 기질 바꿀 수 있냐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무의식, 걱정, 불안에 많은 영향이 요즘에 투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소심한 거를 아이한테 투사해서 더 소심하게 보이거나 네네. 아니면 남편이 소심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딱 아이한테 봤더니 비춰지면. 똑같아. 아이고 저걸 어쩌나? 내가 남편은 어떻게 못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고쳐보자 하고 그 소심함을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는 거네요. 또 나랑 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럴 수도 마음에 있죠. 안 드는 걸 아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저거 문제야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투사의 가장 큰 거예요. 내 아이 속에 누군가의 단점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장점이 들어가 있으면 좋죠. 네네. 좋으니까. 예. 너 아빠 닮아서 이게 좋아. 이러면 좋죠. 뭐 아빠도 좋고 애도 아이도 좋잖아요. 좋고. 그런 경우보다 후자가 더 많은 거죠, 지금. 훨씬 더 많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 투사와 무의식으로 인한 아이와의
갈등이라든지 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지금 더 커진다고 더 생각하세요? 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우선 아이가 하나나 하나, 둘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생존해야 더, 되고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음, 사실은. 그럴수록 더 불안이나 걱정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애가 어떻게 살아? 하고 보니까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무의식적으로 단점을 보게 단점을 된단 보고 말이에요.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지금 오히려 생존에 대한, 이 세상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님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엄마는. 예. 아이는 하나, 둘인데.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점을 보고 거기에서 엄마가 커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뭘 봐야 되냐? 내가 지금 아이를 100점으로 보고 완전체로 보냐? 초등학교 1, 2학년 전후로 보세요. 아이가 점수를 깎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공부는 빼보고 할 때. 예. 100점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어. 과연 지금 100점을 주고 있냐?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내 아이를 완전체로 보고 있냐? 음. 내 아이가 실제 완전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를 완전체로 보고 있냐? 100점으로 보고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70점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70점 계속 전달이 되는 70점 거죠. 전달이 되고 아이가 바깥에 나오면 예. 다른 사람들도 70점짜리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이미 아이 마음속에는 나는 70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다 자기가 100점이거든요. 예. 공부 때문에 점수 깎이고 엄마한테 구박받아서 점수 깎이기 전까지는 네. 태어나는 순간 100점이죠. 태어나는 순간 100점. 저 유치원 5, 6살 다닐 때 아이들이 다 100점이에요.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엄마가 알게 모르게 계속 70점 영향을 주고. 그런 냄새를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아이를 내가 100점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조금 더 체감하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려면 어떤 관점, 어떤 부분을 살피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그냥 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과연 아이를 100점으로 보냐. 입말이 아니라 마음속 진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100점이야. 이 험난한 세상에 멋진 충분히 아이야.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런 핸디캡이 있더라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밑바닥 베이스에 있다. 예. 의식적으로는 걱정하더라도 딱 아이를 한번 만나보는 거죠. 진짜 내가 진짜 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데 우리 아이 괜찮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저쪽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들여다보는 그렇죠. 거죠. 내 아이를 생각하고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 아이가 내가 정말 믿나? 내 아이가 잘 살 것이라고 믿나? 내 아이는 진짜 100점인가? 의식적으로는 이것도 부족해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저 밑바닥에 우리 아이는 괜찮네. 괜찮네. 내가 아이를 믿고 있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또 애 낳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밤에 잠 못 자는 거 달래고 젖 주고 우유 주고 애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네. 그만큼만 잘해도 막 너무 기쁘고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결심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랑을 주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50점이에요. 딴 엄마 데리고 와요. 100점짜리 엄마. 그런 나를 왜 100점을 안 줘요? 대기자 TV